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월세를 놓기 시작하면 전세보다 또 불편한 것도 맞아요. 세금도 좀 올라가고 막 이래 버리니까 여러모로 이제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좀 수도권 아까 수도권 시장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게 수도권 시장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 이거 접근할 때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점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서울과 수도권 시장과 지방 시장을 얘기하기 전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대세장이 뭐냐부터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아마 물어보시면 다들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하고 지방장 중에서 어디가 대세장이었냐. 그럼 아마 다들 서울과 수도권장이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장이 상승을 할 때는 결국에는 거기에 규제가 들어오고 규제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갭을 벌리면 갭을 메울 만한 장소로 움직이면서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어떤 단계를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세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방장이 후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대상이 이번엔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큰 흐름이 나타나는 거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시장은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인구가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들에서 움직이는 시장인데다가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전세 가격이 높고 예를 들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곧바로 매매 시장이 반응하는 곳이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장을 비교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표시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전세가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장을 투자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아무 때나 지방장을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세장의 흐름이 들어갈 만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장의 형태냐. 그것이 아니라면 지방장의 전세가율은 높고 공급이 줄어드는 곳, 그런 곳들을 향해서 약간 투자를 삼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은 대세 흐름이 꺾여버린 장이잖아요. 네. 꺾여버린 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한동안 좀 애매한 상황은 좀 있을 거다. 아까 이제 상승장에서도 지방장이 좀 수도권 시장을 좀 따라가는 그런 후속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방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그 흐름이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갔잖아요. 네네. 근데 지방장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지금 보면 그 이후에 지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상황에서 금리 충격을 받은 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들어가신 분들이 투자자들이 많았거든요. 실수요자들이 매수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이 물건을 던지고 이 물건을 실수요자들이 받아주는 장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방장이 좀 한동안 고생은 좀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정부 규제 완화가 또 지방장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 완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전세가율이나 공급의 그 증감 이런 걸로 보고 들어가시는 게 지방장은 좀 심플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뭐 특정 지역을 뭐 특정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아까 이제 공급과 전세가율을 주요하게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물량이 또 갑자기 확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시장 상황은 좋지 않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전에도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분양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와 그 다음에 미분양에 대해서 뭔가 규제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들어가는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는 일단 시장이 좋았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많았고 그래서 입주해야 될 물량도 많고 그리고 인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분양을 안 한 물량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결국 소화되는 구간이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미분양이 나온다? 그러면 엄청 나오겠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증가하는 속도를 봐야 돼요.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높다? 그러면은 이건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미분양의 두 번째 단계였던 그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줬을 때 이럴 때 대구라는 곳은 우리나라 광역시라고 불리는 지방 대도시거든요. 이런 동네는 무조건 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오히려 또 대구는 또 나중에 투자의 가치로서는 또 굉장히 빛이 날 수 있는 곳이겠네요. 제가 언제가 걸릴지 그렇죠. 제가 경험을 해본 게 2008년도인가요?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얼마나 대구가 미분양이 심했는지 대구에서 아파트 그때 계약하는 분들 추첨해서 BMW 준다는 광고까지 정말요? 있었었어요. 근데 그게 제 기억으로 수성구인가 그래요. 제일 비싼 동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동네까지도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성구든 뭐 달서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뭔가 혜택을 만들어내려고 되게 애를 쓰고
결국에는 그때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역시 양도세 감면이 있었어요. 정말 엄청난 그 메리트를 다 안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투자든지 환경이 숙성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시장 환경이 바뀌었는데 바뀌었을 뿐 숙성된 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은 좀 지켜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시장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투자에만 집중하셨기 때문에 아마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공부들도 되게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근데 공부했던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얻게 되겠죠.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공부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뭐 하락장에서도 항상 살아남는 입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입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입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흔히 말하는 좋은 입지. 남들이 다 얘기하는 그 좋은 입지를 내가 얼마나 싸게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데 네. 좋은 입지는 다 알아요. 대구에선 수성구라는 거 알고요. 서울에선 강남이라는 거 알고요. 하지만 서울의 또 외곽 지역도 서울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문제는 그것들을 갖다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한 채 어디가 오르냐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조금 서울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뭐 은평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여기에서 사더라도요. 그 동네에 본질적으로 그때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어떻게든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기술도 많잖아요. 금매도 있고 경매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구입을 싸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과대 낙폭을 했던 호재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싸게 사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시기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아무리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어떠한 피해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사실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거는 승리하는 것으로 자꾸 사람들이 변형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백전불태라는 것은 위태롭지 않다는 얘기인데 위태롭지 않게 지금 질문이 바로 그 위태롭지 않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방법은 남들이 말하는 그 좋은 입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해지는 환경에 따라서 누군가 나오는 금매물 어떻게 싸게 사느냐 이것으로만 집중해도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투자 뭐 사는 거니까 뭐 물건이랑으로 비교를 하자면 뭐 명품 어떤 브랜드가 제일 최고급 명품이고 고급이고 조금 다운 아래 등급인지 다 아는데 그거를 누가 더 싸게 사냐의 싸움인 거네요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레벨에 맞는 명품 브랜드가 있을 거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참 공부를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공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저는 공부였거든요. 옆에 있는 그 어떤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네. 집을 사러 왔거나 구경하러 왔는데 남편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있고 부인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평상시 관심이 없다가도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화가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이것만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주식 투자자든 부동산 투자자든 흔히 말하는 뭐 워렌 버핏 같이 뭐 주식의 현인 이런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원칙을 지켜라라든지 뭐 아니면 그 원칙을 잊지 말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요행을 바라는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어차피 주식 투자, 비트코인 뭐 기타 뭐 부동산 다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보면 요행을 바라는 투자를 하시는데 그 요행을 바라는 투자가 아니라 상대적인 저평가라고 하는 부분 생각하시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꾸준히 노리시다 보면 부동산 투자에도 되게 나중에는 기준이 딱 명확해지면은 투자하시는 데는 굉장히 좀 편해지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기준이 명확해지려면 우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냥 뭐 지식으로만 알아서도 안 되고 이 말도 하고 싶어요. 네. 공부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적절하게 손해보는 이 정도나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뭐 우리 보면은 뭐 소액으로 주식 투자 해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내가 전부 다 날려버려도
괜찮아 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투자를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그런 투자가 있나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근데 어차피 부동산도 소액 투자 시장이 그 인기가 많아요. 아마 이제부터는 아마 과거에도 그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찾거든요. 아까 청약 얘기하셨잖아요. 청약 시장은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지만 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이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분양권 투자 시장이 나온 거예요. 분양권은 계약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분양권 전매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투자 시장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갭 투자. 갭 투자가 결국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많은 사람들이 소액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없잖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이 시장에 익숙치 않아졌거나 아예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찾아보면 소액 투자 시장은 분명히 있는데 그 소액 투자 시장에서 까짓 거 한번 해보지, 이 정도 돈은 잃어도 돼, 이거 잃어버린다고 나 크게 문제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하세요라는 말보단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고 하니까 더 그런 거죠. 제가 공부하라는 말보다 네. 그렇게 하면은 알아서들 공부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공부 대신에 구룡 TV도 열심히 보고 집코노미 TV도 열심히 보고 네네.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네. 또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불러주신다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